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이 증가하는 법정화폐의 세상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 수량이 제한적이었던 금을 화폐로 사용했던 금본위제와 달리 각국 정부가 화폐 발행권을 갖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종이돈을 찍어낼 수 있는 현재의 환경에서는 정부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붙여서 화폐를 더 찍어내고 그렇게 시장에 풀린 돈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건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쉽고 편리하고 깔끔한 방법입니다. 왜냐면 국민들을 압박해서 세금을 더 걷거나 강제로 빼앗아가지 않아도 국민들의 돈을 야금야금 빼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환경에 젖어있는 정치인과 국민들은 매년 화폐 가치가 조금씩 하락하며 생기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완만한 물가 상승은 모든 재화의 가격을 조금씩 올려주고 이에 따라서 인건비, 즉 자신의 소득도 증가하기 때문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적당선이라는 게 과연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돈을 찍어낼 수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할 때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찍어내고 절제할 거라고 믿고 국민들도 정부에서 돈줄 조여서 시중에 풀린 돈을 쫙 빨아들이면 설령 자신의 자산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너무 많이 풀린 돈은 이참에 많이 회수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냐는 겁니다. 아니죠. 자기 자산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자신의 표와 인기가 계속 떨어지는 행위를 이기적인 인간인 우리가 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요? 자, 그럼 우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화폐 발행량은 점점 증가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돈이 풀릴 수밖에 없다. 왜? 그동안 누적된 통화량 자체의 사이즈가 증가했으니까 추가로 발행하는 통화량 역시 전체 사이즈에 비례해서 늘어나야 정책적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건 마치 마약 환자가 처음엔 소량의 마약만으로도 만족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하고 많은 양의 약물이 있어야만 만족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자,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까요? 특히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해서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장기 투자 마인드로 이 상황을 판단한다면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계속 돈을 찍어내면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심해진다는 걸 눈치챘으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흔해지는 종이돈이 아니라 누구나 갖고 싶은데 개수가 한정된 희소한 자산, 즉 각국의 수도나 핵심 대도시의 입지가 뛰어난 매우 희소한 땅, 그 땅의 권리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해왔고 실제로 그들의 전략은 성공했죠. 예를 들어 서울 한강변 아파트, 뉴욕 센트럴파크 앞에 있는 고급 콘도와 같은 부동산은 마음대로 수량을 늘리거나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희소하고 누구나 갖고 싶은 일자리와 편의시설, 교통, 교육, 자연환경을 갖춘 최고의 부동산의 가치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똑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대체 가능한 대상이 없고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공급 자체도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울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투자의 긴 여정을 등반이라고 할 때 산 중턱 정도 오른 시점이 되면 꼭 부의 베이스 캠프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부동산을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에 서울 부동산 같은 핵심 입지의 부동산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엔 일단 확보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상급지로 이동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체 불가능성을 최대한 높여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규모로 늘어나는 통화량으로부터 자신의 부를 지키고 늘리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세계 최고의 기업의 주식을 확보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울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기업의 주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설픈 회사의 주식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 대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가 널려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건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져 사라질지 모르는 기업의 지분을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으로 올라있는 높은 가격에 사주는 것밖엔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각국 정부는 서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국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돈을 끊임없이 찍어낼 텐데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살아남아 돈의 힘으로 올랐던 기업들의 몰락을 흡수하고 시장의 최우승자로 과시를 독식할 수 있을 세계 최고의 기업,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넘볼 수 없는 제품과 서비스를 갖고 있는 기업의 주식만이 주식 투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이야
세계 최고의 부동산은 절대적인 가격 자체가 넘사벽으로 높으니까 아예 매수 자체가 어려워서 차선을 찾는다지만 주식은 분할로 매수가 가능한데 왜 세계 최고의 주식을 안 사고 자꾸 엉뚱한 기업을 사는 건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지리적 언어적 한계로 세계 최고의 회사에서 근무하며 최고의 봉급을 받는 기회를 못 가져갔다면 적어도 내 자본은 대한민국을 넘어 국경에 제한 없이 세계 최고의 기업에 투자해서 자본주의의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상식적으로 가장 전략적인 판단이지 않을까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는 건 좀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미래 전기에너지 기반의 자율주행카와 로봇, AI, 에너지 시장 전반을 선도할 테슬라를 좋게 보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 주식을 접근하신 많은 분들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등과 같은 나스닥 혁신 기업들을 자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선별해서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 제대로 된 장기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과 폭발적으로 확대되는 신성장 산업의 핵심 주도주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자신의 현금을 옮기면서 그 회사의 지분을 확보하는 게 핵심지의 부동산이 아닌 금융자산을 확보할 때 꼭 고려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보이거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희소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해서 끊임없이 하락하는 화폐 가치를 방어하자고 하는 이 논리를 완벽히 커버하기 위해서는 꼭 비트코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우리에게 생소한 개념이고 눈에 보이거나 광고에 나오는 대상이 아니라서 순전히 자신의 관심으로만 스스로 공부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비트코인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와 유명 인사가 하는 몇몇 이야기로만 비트코인을 판단하고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확히 알고 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비트코인이랑 미국에서, 유럽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터키에서 느끼는 비트코인에 대한 체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경기가 좋지 않거나 후진국인 나라의 얘기들은 다 빼고 전 세계 자산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현재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왜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들이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서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 대선이라면 그 공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국민들이 엄청 황당해하겠죠? 그런데 미국 대선에서 서로 비트코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는 건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당 대권 후보들이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공약을 만들고 계속 언급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표가 된다. 즉 비트코이너들의 숫자가 표로 연결될 만한 의미 있는 숫자의 이익 집단이 됐다는 의미겠죠. 그럼 이런 현상은 이번 대선에서만 그럴까요? 주지사 선거는요? 상하의원 선거는요? 다 영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미국은 비트코인 역시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절대 대한민국 내에서의 시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월가는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까지 앞장서서 비트코인을 홍보하면서 자신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가장 먼저 판매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치 판단하지 마시고 이 현상을 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겠냐고요. 비트코인이 금융상품으로 돈이 된다, 수요가 있다라는 상업적 판단이 이미 월가엔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비트코인이 정치인들에게 표에도 영향을 주고 월가의 자본가들의 돈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걸 내가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한다고 미국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철회하고 월가에서 ETF 상품을 안 만들겠냐는 겁니다. 아니겠죠. 그죠? 그럼 이럴 때 현명한 투자자라면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각 잡고 제대로 공부해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 판단은 그 이후에 진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왜냐? 비트코인이야말로 앞에서 언급했던 핵심 지역의 부동산, 세계 최고 기업의 주식처럼 희소하고 대체 불가능한 가치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특성들을 가장 정확히 갖고 있는 게 비트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기의 순간이 오든 경제가 붕괴되는 국가 부도의 순간이 오든 끊임없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든 상관없이
이 모든 극단적 상황에도 자신과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가치물로서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제 채널의 재생 목록에 있는 비트코인 관련 영상들과 비트코인 관련 핵심 영상들을 통합한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을 위에 카드로 띄워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부동산, 미국 주식, 비트코인을 통해 쭉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투자의 정답은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전혀 반대되는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번 영상은 리스펙이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정도로만 들어주시고요. 본인의 투자와 판단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만 잘 취해서 투자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